예,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우석준입니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경기연구원하고 한국발전경제학회 감사드리고 오늘 임 박사님 발표 아주 잘 들었고요. 발제문 전체 발표하시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요약만 해주셨지만은 그 발표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제도 특히 이제 그 소득 보장과 관련된 제도가 잘 정리되어 있고 문제 제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쟁점 위주로 조금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어떤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을 실현하는 다양한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선택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첫 번째는 이제 범위냐 깊이냐 이제 요 문제입니다. 소득 보장이 있어가지고 좀 더 넓게 덮을 거냐 아니면 좀 더 깊게 덮을 거냐 이제 그 문제가 좀 남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넓게 깊게 덮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재정상 안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해소를 할 거냐 아니면은 실질적 보장의 재고냐 이제 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그 기준중위 소득 그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중위 소득을 올리게 되면은 그 뭐 두 가지로 다 효과가 납니다. 두 가지가 다 효과가 나는데 왜냐하면 예컨대 기준 중위 소득의 30%는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게 기준 중위 소득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좀 더 넓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부분이 이제 그 보충성으로 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깊게도 덮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예산실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난색을 좀 표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을 빨리 현실화시키는 게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그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느려지는 이제 이런 결정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 그 우리나라 이제 소득 보장이 대부분 다 그 사회보험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료 기반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죄송합니다. 예. 조금 더 넓게 가려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처럼 페이롤 텍스나 아니면 이 조세 기반의 이제 형태로 이제 그 재원을 이제 마련하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실 소득 파악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 파악의 문제가 있고 이게 소득 파악을 그냥 국세청이 그냥 간단하게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로자의 소득과 또 개인 사업자 혹은 사업자 그 법인의 소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파악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 파악한 소득이 소득인지 사실은 확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그 정부 작업반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반 공무원들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거기도 같은 문제 그 어려움을 좀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의 소득을 우리가 매출을 파악한다고 해서 그걸 소득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필요 경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 경비를 어떤 식으로 터느냐에 따라서 소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제 총론 대 강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축이 있는데 이제 분절적인 이제 우리 그 사회보험, 그다음에 복지 정책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오는 문제가 이제 중복 수급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실 삭감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무엇을 어떻게 삭감할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예컨대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어떤 수당을 그 제공했을 때 지원했을 때 국민인적 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의 급여와 충돌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아직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을 이제 공제함으로써 지금 그거를 해결하고 있는데 어떤 급여를 어떻게 삭감하느냐 이 문제 실무적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김명곤 박사님 발표하신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제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또 김명곤 박사 발표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기본소득과 어떤 포지션이 나오는 거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소득 다 알고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기존의 복지 제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 개편하면서 이게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수당성, 이 소득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뭔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하면 정리가 되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인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던 어떤 복지제도의 개편 방안이었는데 요 그 발표문을 제가 잘 읽어보니까 일단 그 내용은 말씀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가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좋은가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몇 가지 이제 우리 그 수당성 이런 사업들을 좀 적어갖고 왔는데 2021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통과한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아동수당은 한 2조, 기초연금은 한 15조, 그 다음에 제가 뭐 자녀장려금하고 근로장려금은 뭐 써주지 않았지만은 근로장려금은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4조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본소득으로 계속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긴급복지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실용성이 떨어지면 한 20조 정도의 재원이 사실은 있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해서 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인지 요거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요 내용대로 하면은 수당은 수당대로 늘리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다시 1%나 2% 수준으로 가는 그러면은 이건 뭐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기본 정신이 살아 있는 건가? 이런 약간 의문점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은 사실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돈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뭐 복지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주 조기 교육이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장기 요양이라고 하든가 이건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서비스는 돈을 주고선 네가 시장에서 사라고 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돈은 주고 또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고 하냐면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특히 복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미신이 있어요. 복지 공무원들이 어떤 미신 갖고 있냐면은 요거 시장을 활용해야 된다. 이거 경제학자들이 사실 잘못 주입시켜 놓은 건데 요거는 우리가 시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 시장을 만든 다음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4만 개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근데 어린이집이 5만 개 넘어갔다가 지금 아동이 줄면서 3만 7천 개로 떨어졌어요. 대신 늘어난 게 뭐냐면은 요양원이 지금 4만 개 넘어섰어요. 그래서 영세한 이런 그 서비스를 딜리버리 해주는 이런 주체들이 가격 통제 받으면서 영세한 상태로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 들어가서 서비스를 할 그럴 필요가 있는 건데 특히 여기서는 그 서비스 질에 대한 어떤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장 실패,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시장 실패가 벌어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인데 우리가 기본소득이나 이런 수당성 이런 걸 누리고 나면은 이 시장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것인가? 정부는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돈을 줬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정부는 빠지고 다시 민간이 규제 없이 공급하는 이런 시장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